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번에 이어 태극기에 담긴 137년의 비결 중의 세 번째로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물포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측은 상기 6개 항으로 임오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야망을 유지하려는 의도하에 일방적인 제안으로 제물포 조약 체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침략의 야망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찬 일본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조선 국내에서 소위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수호조규 속약이라는 조약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호조규 속약의 내용을 어떤 것일까요? 첫째, 수호조규 속약의 내용. 부산, 원산, 인천 각 부두 간의 간행 이정, 즉 상호 간의 거리를 거무 확장하여 조선 입법에 따라 사방 각 50리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로 정할 것. 이것은 항구의 크기를 확장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일본국 공사, 영사와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의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란 즉 관청 6조에 속합니다. 예조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정서를 발급하여 지방관은 그것을 검사필한 다음 그들을 안내하고 호송한다. 즉 조선의 지방관에게 일본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의 안전 호송 임무까지 부담 지운 것이지요. 조약 체결 결과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미리 선불하였으며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을 일본에 사죄사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나라의 시대적 배경. 이렇게 당시의 조선은 열강들이 도발하에 이루 말 못할 순환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때린 사람에게 도리어 잘못되었다고 사죄하고 열강들의 기시에 억눌려 이런저런 불평등 조약을 부연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신세였지요. 그뿐만 아니지요. 7년이란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우리의 용사들은 일본 역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은 기아와 굶주림에 떨었고 국력은 바닥이 날 정도였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약한 자를 돕고 동정해야 하지만 야수 같은 일본 침략자들은 약육강식의 심보를 가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호심탄탄하게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란 피로 물들인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일본은 또다시 조선과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한포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자초지종을 보면
이것은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 야망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내 놓았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실태. 운요호와 제2정묘호라는 두 척의 군함은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전 허가 없이 제 멋대로 5월 25일과 6월 12일에 각각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입항 후 역시 조선의 항의를 무시하고 부산에서 함포 사격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무력 시위 도발입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남해안을 오가면서 한 방면으로는 제 멋대로 탐척을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계속하여 무력 함포 사격 시위를 단행하였고 9월 20일에는 강화도 동남쪽에 있는 난지도에 정박하였습니다. 함장 이노우에와 가오루 이하는 수십 명의 해병을 두 척의 보트에 나누어 타고 강화도 초지진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 해안을 지키던 수병들은 침입해 오는 일본 보트에 총격과 포격을 가했고 이에 깜짝 놀란 이노우에는 운요호 군함으로 철수하여 각각 초지진에 대대적인 반항적인 맹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해안의 영종진이라는 곳에 포격을 가하는 동시에 상륙작전을 벌여 총포탄이 빗발치는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비병은 침략의 야망과 무사또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군을 대적할 수 없어서 결국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영종진에 상륙하여 전리품을 수습하고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한 뒤 나가사키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또다시 별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키요다카 사이에 12조항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 중 그 일부를 보면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방할 것, 그리고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당 안에서 일본인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조선의 법률 제재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돌려보내어 일본의 법률에 의해 처벌하게 한다. 셋째, 조선 연안의 청량과 탐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시의 무역을 인정한다. 그 당시 말은 무역이지만 사실 그것은 일본인의 일방적인 장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수출할 물건이 기본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굴러오던 조선의 상평 통보는 설 자리를 잃었고 값어치가 없게 되었고, 반면에 구린내 나는 일본의 화폐가 조선의 영역을 독판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에 담긴 137년의 비결의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극기에 숨겨진 137년의 비결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